안녕하세요.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 브리핑 시리즈 포커스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 커뮤니케이션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지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 한영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는 점 알려드릴게요. 화면 아래에 통역 버튼을 누르셔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변경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의료구호 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는 무력 분쟁 지역, 전염병 창궐 지역, 자연재해 지역, 의료 소외 지역 등 전 세계 인도주의 위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표 중에 MSF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MSF는 저희 국경없는 의사회 프랑스어 표기인 메디슨 산 프론티의 약자로 줄여서 간단하게 MS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고 계신 포커스 웨비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는 대중의 관심에서 좀 벗어난 위기 상황을 조명하고 그곳에서의 국경 없는 의사회 대응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오늘 11번째를 맞은 포커스 브리핑은 두 달을 맞은 미얀마 지진 위기 상황을 다루려고 합니다. 현재 시각 3월 28일 금요일 규모 7.7의 강진이 미얀마 중부를 강타했는데요. 만달레이, 네피도, 샤가잉, 남부 샨 지역이 큰 피해를 입어서 총 사망자 수가 3,800명, 부상자가 5,000명에 달했습니다. 병원은 물론이고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 주요 인프라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현재 1,700여 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얀마 지진이 발생한 직후인 4월 1일 미얀마에 도착해서 긴급 의료 지원 코디네이터로 활동한 제사 폰테베드라님을 모시고 현재 미얀마의 상황과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사님의 현장 상황 소개 발표를 들으실 텐데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에 답을 듣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발표를 듣는 중에도 화면 아래에 있는 Q&A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제사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사입니다. 저는 메디컬 코디네이터고요. 제가 미얀마에 아마 그 지진 일어나고 나서 이틀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에 7.7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미얀마 중부 지방이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진도 있었습니다. 6.7 규모였고요. 진원지는 사가잉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0km 떨어진 곳, 뭐 태국, 방글라데시, 중국, 라오스에서도 그 진동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기반 시설과 건물들이 붕괴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또 20만 7천 명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미얀마에서 다른 또 분쟁 상황 때문에 피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더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3,800여 명이 목숨을 또 지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193개의 병원 시설이 이제 붕괴되었고요. 이제 큰 병원과 뭐 작은 의료 시설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붕괴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진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3차 병원들, 그래서 큰 3차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 병원들이 안타깝게도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2주 정도 보냈고요. 그리고 제가 미얀마를 떠난 뒤에도 그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향을 받은 그 미얀마 주민들이 큰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미얀마의 그 붕괴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 도로마다 이러한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반 시설들, 빌딩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MSF는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에는 그 지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에는 여러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미얀마 남부 지역에서도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동부, 서부에서도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그 미얀마 인구가 이제 분쟁
상황으로 인해서 피난을 하고 있고요. 또 미얀마의 또 소수 민족들 같은 경우에 또 그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들로 또 피난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있고요. 그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신건강 관련된 것인데요. 자원봉사자들 200명 이상을 저희가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교수 또 선생님 또 메딕들을 저희가 훈련을 시켜서 이런 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 그 구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 저희가 병원을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신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룹 세션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그 지진으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물류 등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반 시설들이 병원들이 또 의료소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텐트나 또 의료기기 또 병상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식수와 위생 관련해서 뭐 임시 화장실이라든지 이제 손을 닦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또 식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진 병원에 전력을 복구하는 일도 저희가 했습니다. 또 저희 당연한 거지만 저희가 의료 지원도 했습니다.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동 진료소를 14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만달레이, 사가인, 그리고 인레이, 레이크 지역에서 저희가 이동 병원을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지원을 받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만성 질환 분들은 이제 그 만성 질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분들이 지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강 증진 활동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서 위생이라든지 그 질병,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공공의료 시설 그리고 또 위생시설 또 급수대라든지 식수 관련해서라든지 그 관련한 기반 시설도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전염병이 퍼져갈 위협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저희가 건강 증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호품도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2,070개의 그 비식량 아이템 키트를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위생 등의 키트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또 그 피난처를 이제 텐트 같이 이런 것들 세울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1,900여 개의 그 모기장도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진행한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식량이 아닌 구호 물품도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요.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식수를 마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또 정신적 건강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제공했습니다. 보통 MSF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의료 지원만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저희가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들이라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분들의 웰빙을 저희가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진료소도 저희가 제공하지만요. 그거 외에도 깨끗한 식수 또 쉘터를 그러니까 피난할 수 있는 공간들 텐트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또 이곳에 그 피난처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이제 복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우기가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재민들이 지금 집이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 공중보건 이슈가 생겨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콜레라나 뭐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질병들이 이분들이 지금 이제 피난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우기와 함께 이 전염병이 퍼질 수 있는 위험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식수, 위생, 또 관련해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요. 지금 그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식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이제 붕괴되어 있고 지금 우기가 이제 제가 이미 그 떠났을 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면 콜레라, 말라리아, 또 댕기열의 위험이 또 있습니다. 쉘터, 이분들이 묵을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기를 고려할 때 안전하게 묵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의료 지원 필요합니다. 아마 이것을 복구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제 이런 건물 자체를 정말 제대로 재건하는 것도 오래 걸릴 거지만요. 그 외에도 이렇게 전력과 같은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것도 오래 걸릴 것입니다. 또한 병원의 시설, 그 의료 시설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마 한동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이 그런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의료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그 보급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훈련된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가 없이는 또 의약품이 없이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정신건강 이슈는 어, 지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의 분쟁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있었고요. 하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이 정신건강 이슈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있을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성폭력이나 성 관련 범죄들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 상상할 수 있다시피 이분들이 받는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꽤 큽니다. 여진도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취약한 이제 커뮤니티가 지금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 피난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프레젠테이션이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사님, 전반적인 이제 미얀마 긴급 대응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디테일하게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긴급 위기 대응팀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저희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인 저도 긴급 대응팀과 다른 이제 구호 활동팀의 차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저희 발표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단체명이 국경 없는 의사회여서 의료진만 활동하는 단체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저희 국경 없는 의사회는 물류 수송이랑 식수 위생 등 이제 다양한 프로필의 구호 활동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긴급 대응팀은 제사님께서는 3월 28일에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4월 1일에 이제 미얀마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긴급 대응팀과 구호 활동팀의 차이, 그리고 그 긴급 대응팀은 그 바로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활동하는 데 차이가 있고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진행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MSF나 다른 구호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에서는
저희가 소위 장기적인 프로젝트 팀들이 있습니다. 이 팀들은 그 국가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해온 팀들이고요. 계속해서 정기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그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에는 다양한 팀들이 미얀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서비스도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 다웨이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양곤 이런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좀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들이고요. 긴급 대응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MSF에서는 이 긴급 대응 대비팀도 있고요. 좀 활동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활동 자체가 특성상 굉장히 이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도 언제든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팀들은 항상 미리 이런 계획을 세워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해야 하는 활동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더 많다라면 그때 긴급 대응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좀 인력이 모자랄 때 투입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좀 규모가 큰 긴급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파견이 됩니다. 혹은 어떤 지역에 MSF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로컬 팀들이 만약에 이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파견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평가와 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편입니다. 원래 같으면 평가라는 것이 한 일주일 걸리는데 혹은 일주일 반 정도 걸려서 리포트 보고서가 나오고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희 긴급 대응팀은 평가를 한 4시간대로 마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quick and dirty라고 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러프한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 현재 이재민들한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저희 경험상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이제 2달이 지난 현 시점에도 미얀마 피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발표 중에도 뭐 전력 수급이라든지 병원 건물 재건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현재 미얀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구호 활동가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한국 사무소에서도 건축가 활동가님이 계셨었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의료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뭐 병원 건물을 재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력 수급을 한다든지, 저희 그 왓산이라고 부르죠. 식수 위생 관리자분들께서도 이렇게 화장실이나 병원 건물의 그 위생 시설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긴급 위기 대응은 이제 종료가 된 시점이고, 이러한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MSF에는 굉장히 다양한 팀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지진 발생 전에도 진행했던 큰 프로젝트들도 있으니까요. 그 해당 국가,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MSF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몇 명이 파견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큰 프로젝트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드릴 수 있고요. 샨스테이트, 양곤, 뭐 북부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보건부나 정부 부처와 같이 일을 하면서 최대한 의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서비스도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정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도 있는 나라니까요. 로힝야족 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큰 프로젝트죠. 그다음에는 이 복구 관련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긴급 대응팀이 이제 미얀마에서 빠져나온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미얀마는 이제 지진 복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 중인 거죠. 그래서 주요 인프라에 대한 이제 지진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1 년, 뭐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재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몇 년 후가 되어서야 원래 기준선 최소한 정상으로 복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가인, 만델레이, 네피도, 이브, 샨스테이트, 샨주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이미 베이스라인 상태에서도 구호 활동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지진까지 발생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정신 건강의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복구할 때 정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연재해에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보호, 그리고 재건, 회복 탄력성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들을 거쳐 가기 위해서는 모든 니즈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정신 건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굉장히 어렵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도 회복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많은 단계의 많은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완벽한 재건과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이전에 있었던 구호 활동이 필요했던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보호되어야 하고 안전한 대피소, 의료 보건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 관련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장소, 여러 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 사실 이번 지진 때 저희가 원래는 콜레라 발생 때문에 미얀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지진 발생도 했고 그래서 재난 복구도 해야 되고 말레리아, 콜레라, 댕기열, 위생 뭐 식수 시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다양한 복합적인 위험 요소들 그리고 니즈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미얀마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MSF로서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가장 안전하게 그 인구의 니즈를 해결해 주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주의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미얀마는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갖고 있는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재해가 이제 발생을 하기 전에도
이제 다양한 전염병 위기 대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제 지진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그 상황이 더 복잡해지긴 했지만 이제 미얀마에서도 계속되는 전염병 위기가 있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전 세계 위기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가자 위기 상황도 있고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도 있고 이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인 그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제 궁금했던 게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에서 특히나 이렇게 긴급 재난 위기, 자연재해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궁금했어요. 이제 계속해서 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자연재해 위기가 발생한 미얀마에도 가야겠다라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굉장히 딱 답을 내리기 어려운 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제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다양한 다른 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있는데 했었는데 이제 지진 발생 전에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하던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빠르게 넘기고 미얀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냐면 저희 사무소장님이나 디렉터분들이 그리고 다른 의사결정자들이 이야기를 빠르게 전화 통화로 간단하게 해서 긴급 대응 담당 데스크랑도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고 물론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런 위기가 발생했으니 이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이쪽이 더 크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파견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의논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탐구합니다. 접근성이 먼저인데요. 그 나라 국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접근 불가능하면 그 국가에 가서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 없으니까요. 뭐 안전한 접근 가능한지. 그다음에 공간, 인도주의적 활동에 있어서 공간은 중요합니다.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인도주의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런 활동을 하기 좋은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사망자 발생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더 높게 정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꼭 결정을 해야 되지만요. 만약에 긴급 위기 상황이 정말 심각하지만 접근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면 저희가 다시 재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정부나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랑 의논을 하고 협상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그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
캐패시티가 있겠죠. 다양한 나라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런 것도 고려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중단이 된다거나, 자금 조달이 중단되거나, 역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의 규모 혹은 유형을 고려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국가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네, 복잡한 그 결정 과정을 거쳐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요. 실은 저희 국경 없는 의사회 내부에서 그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것 외에도 실제로 그 환경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국내에서도 보도가 되는 것처럼 이제 내전이 격화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 인도주의 단체들이 이제 이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제사님께서도 다양한 위기 현장에서 활동을 해 오셨는데 그 현장에서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이제 보건부와도 그렇고 이제 다른 그 위기 대응 단체들과도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궁금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들과 이렇게 업무가 겹치기도 할 거고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네 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어떻게 업무 배분을 하는지 네 그런 부분이 항상 궁금한데 혹시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MSF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미얀마에 들어갔죠. 미얀마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가 처음 했던 것은 정신건강 구호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가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신건강 구호품을 저희가 제공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방법은 학교로 갔고 또 학교와 함께 노력을 했고 또 시민사회와도 점점 협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그 정신건강 구호품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코디네이션 하는 게 필요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미 미얀마에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 팀이 이미 어느 정도는 다른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를 이런 긴급 상황에 활용을 해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MSF도 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곳에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MSF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있을 수도 있고 MSF와 관련해서 일을 했던 분들이 또 다른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락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연락처들을 다 모아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그분들이 어디 있는지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기관들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1대1로 또 연락을 드리죠. 아, 이런 지원 혹시 MSF에서 줄 수 있는데 필요합니까?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함께 이것을 제공할까요?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고 우리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기관이 갈 수 없는 곳을 우리가 갈 수도 있고요. 사실 그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과 또 현지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코디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보와 상관없는 비영리 기구들과도 함께 저희가 코디네이션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사회 단체라고 하죠. 네, 그 시민단체
들도 있거든요. 미얀마에서 저희가 시민단체 또 그런 커뮤니티 단에서 일어나는 그 활동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식수를 다른 지역에 또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얼만큼의 식수를 이 시민사회 단체들이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어떤 경우에는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하기에는 지금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더 이상 식수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해서 그 이후를 이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도 있었는데요. 의사들이 여러 활동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차에서 의사들이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자발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동 의료시설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이분들을 모아서 이곳에서 이 의료시설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의사들, 현지 간호원들이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을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각의 역량, 또 각각 기관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협력을 할지는 모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십은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사님, 저희 그 보석박물관 이야기도 전에 들었어요. 그 의료 시설들이 다 붕괴되어 있었는데, 그 보석박물관을, 갖고 계신 그 관장님의 도움으로 의료 시설화 할 수 있었다. 바로 이제 그 붕괴된 병원에 있던 시설들을 박물관으로 옮겨서 이제 거기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미얀마에 갔을 때 그 미얀마에 그 큰 병원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2차 병원, 3차 병원, 또 이렇게 그 소개를 받고 가는 그런 병원들이 크게 붕괴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형외과, 또 소아과 병원도 다 모두 붕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부인과가 있던 큰 병원도 이제 파괴가 되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지진 전에 아마 병상이 15,000개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 지역에만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지진 이후에 가봤더니 병상이 500개 정도만 제대로 이제 구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수술하는 그 장소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술실은 한 20개였어야 하는데 그중에 2개와 3개 정도만 긴급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로 저희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보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지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지진으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어떤 충격이 오히려 임산부들이 더 조기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성병동 지원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프라이빗한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 보석을 보는 그런 멋진 장소였는데요. 근데 그 보석 박물관의 주인이 이것을 기부를 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해서 임시적으로 이곳을 모성병원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잘 운영이 되었어요. 저도 몰랐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보석 그 박물관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안에 이제 수술실을 바로 설치하기 굉장히 좋은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석 박물관에서 일하는 스태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물자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던 물품들, 기기들을 이동을 해서 이 보석박물관을 병원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또 텐트나 이런 다른 필요한 기기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후원을 받아서 또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그 자체적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을 또 공수를 해서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보석 박물관이 모성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 또 남편들이 이 보석 박물관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텐트, 식수 등을 또 제공을 해서 이곳에서 계속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스태프들도 사실 이 보석 박물관 안에서 계속 잠을 잤습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환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고 또 음식을 또 환자들에게 가져다 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분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이렇게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제가 직접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MSF 같은 경우에 또 그 안에서 부족한 것들을 저희가 또 바로 적시에 또 제공하기도 하고요.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그 연대의식을 엿볼 수 있는 훈훈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조금 다시 그 긴급 위기 상황으로 돌아가서 저희 당시에 3월 말에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이제 도로 인프라가 이제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미싱맵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매핑을 해달라라는 그 태스크들이 많이 열렸었어요. 이렇게 그 통신망하고 도로, 실제로 원래 도로가 있어야 되는 환경인데 도로가 붕괴되어서 더 이상 유통을 할 수 있는 그 경로가 완전히 소실된 경우였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물류들을 공급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발표 중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만성질환자들에게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약도 있고, 이제 긴급하게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 이제 구호 물품이랑 의료 물품이 있었어야 될 텐데, 실제로 저희가 지도를 따라서 갔는데, 구호 물품을 싣고 갔는데 이제 도로가 붕괴되어서 가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국경업내 의사회가 해결해 왔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미얀마에 보면 이제 그 도로들이 이제 막힌 곳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꼭 지진 때문만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분쟁 때문에 그 도로들이 막힌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인 주요 도로 같은 경우에 파괴된 곳이 있었습니다. 만달레이에서 사강으로 갈 수 있는 그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가 이 두 지역을 연결해 주는 건데 그것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하죠? 이게 정식 배는 아니에요. 근데 배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 다리가 있다는 것은 그 아래에 강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을 저희가 다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약간 배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 물자를 저희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고속도로는 아니고 이렇게 오래된 국도가 있습니다. 그 국도를 활용하기도 했고요. 그 지진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들이 오히려 되게 현대화된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로들이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도로들이 많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된 국도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에 갔습니다. 이게 구불구불한 국도다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만큼 빨리 가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곳에 이 국도를 통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MS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대안을 찾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이드라인이 사실 있어요. MSF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 대응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미리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워놓는 이유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그 가이드를 보면서 바로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 안에 보면 사실 길을 만드는 방법이 써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에볼라가 2013년에 이제 확산이 되었던 때에 제가 처음으로 서아프리카에 긴급 대응 팀으로 갔거든요. 그때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라, 길을 구축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인데 이걸 어떻게 이 길을 만들지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요. MSF 활동가라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있습니다. 길이 필요하면 만들면 됩니다. 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족한 물자를 갖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이노베이티브 MSF라는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저희 그 사전에 신청하셨던 그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그 발표 중에도 멘탈 헬스,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니까 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있는데도 분쟁도 계속 격화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도 약탈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를 보기도 했는데 저희 구호 활동가들의 안전은 보장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 수많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정신 건강 그 구호 활동가의 정신 건강을 좀 보장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신 건강이라는 것이 물론 그 해당 국가의 인구뿐만 아니라 저희 임직원들 정신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만약에 어 저희가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확신이 없으면 남을 도울 수 없으니까요. 저희 MSF는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비용이 너무 높다면 저희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보안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저희가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리스크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트라우마나 2차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도 우리 직원들이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파견이 된다면 직원들도 이제 헬프 헬스 저희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신 건강도 있고 디브리핑도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좀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제서님, 수단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뭐 시리아, 예멘 정말 다양한 위기 현장에서 활동을 해 오셨어요. 이렇게 뭐 분쟁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기, 뭐 장기화된 위기에서도 활동을 해 오셨는데 이런 그 위기 상황과 자연재해 위기 상황의 차이점, 두드러지는 그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충돌이라면 굉장히 장기화된 그런 충돌 지역도 분쟁 지역도 있고요. 저희 MSF는 그런 분쟁 지역에도 파견되어 있고 보통 이런 지역들이 재난 자연재해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음. 왜냐면 자연재해라고 하면은 폭염이나 가뭄 이런 것도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단이나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분쟁 지역에서 일을 해 봤고 저희가 굉장히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수단에서는 정말 오래전에 가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식량 위기도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하연이나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전부터 이미 HIV나 결핵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얀 태풍 이후에도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더 악화되기도 했고요. 저희 MSF가 분쟁 지역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재난 지역, 그다음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지 못하는 지역에 파견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인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분쟁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고 자연재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인구에 끼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이니까 저도 좀 더 분쟁 지역에 있는 것이 힘듭니다. 제가 주로 맡는 업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분쟁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고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쟁 지역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고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 그다음에는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물론 자연재해도 더 악화되고 있긴 하지만 물론 인간이 영향 끼친 부분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 그 인간이 만들어낸 맨메이드 디자스터는 속히 좀 해결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 저희가 매번 포커스를 할 때마다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한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미얀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접속을 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그 인도주의 위기 현장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멀리서 떨어져 있는 분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위기 상황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 미얀마 상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 상황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하고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제사님께서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위기 상황이나 이 취약계층,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시고 인식을 제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소속해 계신 공동체나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물론 크게 도움이 되고요. 멀리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같은 인류로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취약계층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MSF 관련이나 혹은 다른 인도주의적인 국제기구와 연관해서 이야기해도 좋고요. 저희가 잊혀지지 않도록 참여해 주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 주시면 목소리를 높여 주시면 마치 우리 지역의 일인 것처럼 해 주시면 절대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질문들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사님,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2주 후에도 이제 한국에 방문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바쁜 일정 중에도 저희 포커스 브리핑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브리핑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이제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간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브리핑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경 없는 의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잊혀진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 인도주의 위기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변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국경 없는 의사회와 관련해서 다른 질문이 있으시거나 활동이나 운영 그리고 채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